안녕하세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드는 노션 포트폴리오를 강의하고 있는 교사 배기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과제 확인표를 만들어 봤었죠. 이를 통해 날짜 속성, 체크박스 속성, 자동 계산, 그리고 정렬과 필터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많은 선생님께서 노션 알겠어,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좀 어렵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번에도 함께 따라해 보시면 이제는 쉬우실 겁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로 학생 관찰 및 상담 기록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속성을 적용해 볼 겁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하위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원하는 양식이 뜨도록 하는 방법과 더불어 표 말고 다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로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 함께 만들어 볼 데이터베이스는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 학교에서 상담 기록과 학생 관찰을 통한 교과 발달 입력은 많이 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부분을 기록해 둔다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학생명이 들어있고 이번에는 날짜 대신 생성일시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류를 해서 상담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관찰 기록인지를 나타내주고 있고 상담 주제도 넣어놨습니다. 관찰 교과도 클릭해서 넣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 써서 입력한 게 아니라 눌러보면 클릭을 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실습 페이지에 이제부터 선생님들께서도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에 배웠던 내용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 테니 혹시 빠르다 싶으시면 잠시 멈추시고 따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하위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목은 학생 관찰 및 상담 기록이라고 할 거고요. 역시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전체 너비로 넓혀 주겠습니다. 네, 아이콘은 라이트를 검색해서 이것을, 그리고 커버는 상담이니까 토크를 검색해서 네, 이 커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치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블록을 만들 텐데요. 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인라인을 선택해서 제목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저는 데이터베이스 제목은 끝에 DB라고 붙이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텍스트 블록을 포함한 모든 블록들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옮기기를 활용할 때 만약 이 페이지에 넣고 싶으면 페이지의 이름을 검색을 해주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고 싶으면 저는 이렇게 DB로 검색을 하면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표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구분해 주는 편인데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명을 입력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혹시 아까 기억나시나요? 날짜가 아니라 이번에는 속성 편집에서 유형에서 생성일시를 눌러주겠습니다. 이 생성일시라는 거는 제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는 그때 시간과 분까지도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매우 편리한데요. 날짜가 너무 긴 느낌이 나죠. 이럴 때는 전체 날짜에서 상대 날짜를 써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년, 월, 일을 클릭하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12시간제로 그대로 두고 한 다음에 이 부분만 생성일시로 바꿔두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새로운 속성을 한번 써볼 텐데요. 바로 선택 속성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 선택으로는 선생님께서 관찰을 한 것인지 학부모 상담을 한 것인지 학생 상담을 한 것인지를 분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분류라고 제가 제목을 한번 해볼 텐데, 여기서 옵션 추가를 통해서 어떤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관찰 기록이라고 하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하나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없는 새로운 것을 치면 이게 자동으로 버튼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상담, 이건 새로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보면 새로운 선택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이 있을 수 있겠죠. 학생 상담. 저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두고 색깔도 위치도 선생님께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학생 상담, 관찰 기록, 이렇게 하고, 색상은 이건 노란색, 이건 초록색으로 제가 그냥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분류가 끝났다면 저는 상담을 할 때 어떤 주제로 상담을 했는지도 한번 구분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이 아니라 다중 선택 속성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중 선택을 클릭해서 상담 주제로 제목을 바꿔주고 옵션을 한번 추가를 해볼 텐데요. 옵션에 학습 또는 생활, 진학, 기타, 보통 이 정도가 상담 주제가 있겠죠. 그래서 순서도 가장 많이 쓸 것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또 한 가지 친구들과의 관계적인 것도 상담 주제로 들어가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이제 선생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록할 때 여기서 클릭만 해주시면 여기서 여러 개를, 심지어 5개 모두를 클릭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5개 모두 클릭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통 이 넓이는 3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저는 맞춰주는 편입니다. 상담 주제가 들어갔다면, 만약 관찰을 한다면 저는 이게 어떤 교과에 해당하는지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까 썼던 선택 속성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을 교과라고 해준 다음에 여기는 기타 표현 교과, 영어, 과학, 사회, 수학, 국어 해서 국수, 사과, 영, 기타 표현 교과, 저는 보통 이렇게 해주는 편이고요. 색깔도 빨, 주, 노, 초, 파, 보라색으로 해서 한번 무지개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를 클릭할 때 이 중에 한 교과가 이렇게 선택이 되고, 이때는 상담 주제와는 다르게 하나만 클릭하면 바로 버튼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넓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까지 하면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명을 예를 들어 입력을 해서 이 안에 내용을 써주실 수가 있는데요. 이때마다 상담 일지에 보면 양식이 있죠. 예를 들어 관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조치,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 일지처럼 여기에 특정 양식이 새로 만들기를 눌렀을 때 떴으면 좋겠는데요.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만들기에서 토글 버튼을 누르면 새 템플릿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를 하면 빈 화면이 떴었죠. 새 템플릿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제목 없음 부분에는 학생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냥 제목 없음 그대로 두고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볼 텐데요. 먼저 제목 2 블록을 불러서 상황을 해주고 좀 눈에 띄게 이 앞부분은 이모지를 붙여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한 내용은 시간, 장소 등을 기록하면 좋다고 설명을 좀 써주고, 또 한 가지, 선생님 혹시 이걸 누른 다음에 구분선 하면은 구분선,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선이 생기거든요. 또한 단축키로는 숫자 0 옆에 있는 마이너스 3개를 누르면 자동으로 구분선이 생깁니다. 이것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서 이 부분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내용이라고 해서 내용으로는
상담 또는 관찰 내용이라고 예시해 주겠습니다. 또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글머리 기호도 앞에 붙여 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은 색깔을 노란색 블록으로, 내용은 초록색 블록으로 한다면 이제 하나의 상담 일지 또는 관찰 일지의 형식이 어느 정도 갖춰졌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템플릿이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버튼을 눌러보면 아직은 기본 템플릿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있는 템플릿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었던 제목 없음 템플릿을 기본으로 만들어 보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기본으로 설정을 눌러줍니다. 모든 보기에 적용을 눌러주면 앞으로 선생님께서 새로 만들기를 누른 후에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상황과 내용에 대한 입력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학생명만 입력을 해주고 내용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쓸데없이 비어있다 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죠. 여기서 그냥 전체 너비를 가운데 정렬을 해주던가 아니면 전체 너비를 해주는 대신 저는 좀 더 예쁘게 이미지를 다시 한번 불러와 주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금방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캠프 이미지 하나 붙인 다음에 오른쪽으로 붙으면 자동으로 붙죠. 미리 열을 나눠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두 번째 역시나 네, 캠프에서 이번에는 한번 트립을 해볼까요? 트립을 해서 여행 가는 사진 편안해지는 이 사진을 같이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형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을 때 장점을 살리려면 정렬과 필터를 입력을 해보아야겠죠. 이 실습을 위해서 제가 이미 입력해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선생님께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베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것과 똑같죠?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입력된 내용도 있고요. 이 친구는 관찰을 해서 수학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입력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가 왜 편한지를 보려면 첫 번째는 정렬이죠. 정렬을 해서 저는 생성일시 순서대로 오름차 순으로 해주면 이 날짜 순으로 또는 시간 똑같이 날짜가 있다면 10시 19분, 11시 25분 이렇게 차이가 보이죠. 선생님에 따라서는 학생명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그렇게 변경을 할 때는 생성일시에 대한 정렬은 삭제를 해주고 여기서 학생명을 오름차순으로 해준다면 학생명대로 또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생님께서 선생님에 맞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생성일시대로 한번 해주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제가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필터인데요. 나이스에 입력을 할 때 이 부분을 입력을 해줘야겠다 또는 이 부분은 조금 고쳐서 입력을 해야겠다 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럴 때는 학생 이름을 검색하게 되는데 필터를 학생명으로 걸어주면 만약 이 필터에 제가 박지성이라고 치면 박지성 친구와 관련된 상담 또는 관찰 내용만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나는 만약에 상담과 관련된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필터를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필터를 추가해서 분류를 해주면 본인 상담 또는 학부모 상담만 볼 거야 하면은 관찰 내용은 사라지고 상담 내용만 이렇게 보이는 게 볼 수 있죠. 만약 이 부분을 제거를 하면 다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학생 이름도 지우면 전체가 다 보입니다. 한번 필터를 걸어준 부분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만약 안 보인다면 여기를 누르면 필터 버튼이 보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누가 있을까요? 유재석 하면 유재석 학생의 기록만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활용한다면 선생님께서 쭉 데이터를 입력해 가시더라도
언제든지 선생님이 필요한 자료를 뽑아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를 표가 아니라 보드 또는 갤러리와 같이 다른 형태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 텐데요. 제가 보여드릴 예시 자료는 이 자료입니다. 수업 아이디어 스케치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곳에 보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에 따라서 선생님께서 어떤 수업 또는 어떤 프로젝트를 계획하는지 아이디어를 쭉 기록해 가실 수 있고, 표와 다르게 훨씬 더 깔끔하게 블록 형식으로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책 읽기 작품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제가 이쪽에 정리를 해 두었는데요. 나는 이런 책으로 온책 읽기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둘 수도 있고요. 또는 아이들과 독서 토론을 할 거야 하면 그 자료를 이렇게 관련된 노션 페이지를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PDF 다운로드 파일을 여기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 이미지 파일을 캡처해서 그대로 넣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지도 관련 사이트를 사회 시간에 사용해 보고 싶어, 그럴 때는 제가 지도 관련 사이트를 미리 넣어 놨는데요. 트루사이즈맵이라는 이런 사이트를 수업 시간에 써보고 싶어 한다면, 생각났을 때 여기에 넣어 놓는다면 언제든지 수업 시간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겠죠. 링크이기 때문에 누르기만 하면 바로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께서 보셨던 링크 블록이나 인베드 블록 등등을 활용해서 이렇게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을 함께 만들어 볼 텐데요. 실습 페이지에 가서 역시나 하위 페이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너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보드가 옆으로 쭉 나아가기 때문인데요. 수업 아이디어 라는 페이지를 만들었고, 이때는 아이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구를 아이콘으로 한번 써볼 거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인라인을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수업 아이디어, 저 같은 경우는 DB를 붙여주는데요. 이렇게 하고 나서 표가 아니라 형태를 바꾸는 레이아웃은 여기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 레이아웃이 보이죠? 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드나 타임라인, 캘린더, 리스트, 갤러리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보드나 갤러리는 자주 활용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보드를 눌러보면, 자, 아까와 비슷하지만 매우 텅 비어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저는 국어, 여기 보면은 플러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플러스는 이 국어에 관련된 하위 페이지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플러스를 누르면 새로운 항목을 만들 수 있는데, 네, 수학, 사회, 과학, 그다음에 영어. 제가 기타 표현 교과라고 하는 이유는 음악, 미술, 체육 다 표현과 관련되어 있다 싶어서 저는 그렇게 모아두는 편입니다. 기타 표현 교과를 해서 색상을 이번에는 변경을 해주지는 않겠는데요. 어떻게 변경하냐면 그냥 더보기를 누르면 색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름을 누르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죠? 태그 없음이 있습니다. 이 태그 없음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할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이 전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태그가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을 경우, 예를 들어 국어나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기타 표현 교과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게 여기로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보드에서는 쓸 일이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션에서도 더보기 버튼을 눌러서 그룹을 숨겨줄 수가 있고요. 이 그룹을 숨기면 자동으로 가장 오른쪽에 가서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쉬운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만약 국어와 관련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새로 만들기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입력을 해주시고, 네, 엔터를 쳐주면 자동으로 또 하위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이름을 누르면 하위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목을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편집 버튼을 눌러도 제목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삭제를 하거나 복제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 페이지에 가서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링크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글을 쓰거나 사진을 첨부하는 등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여기에 쭉 기록을 해두시면 좋고, 보드는 아이콘도 바로 보일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적절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토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토크를 해서 이렇게 붙인다든지 아니면 수학에서도 수학 시간에 쓰는 AI 코스웨어 링크를 여기에 담아둬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서도 수학을 검색해서 수학과 관련된 것을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일기라든지 아니면 월별로 중요한 계획, 그럴 때는 여기에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고, 제가 활용해 봤을 때 데이터베이스 형태주 중에서 가장 시각적으로 정렬이 잘 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난 차시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포트폴리오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속성 중에 생성 일시 속성, 선택 속성, 다중 선택 속성을 이용해서 학생 관찰 및 상담 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보았고요. 이어서 새로 만들기를 누를 때마다 상담 일지와 같은 미리 설정해둔 문서 양식이 템플릿으로 뜨도록 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다양한 형태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표로 보이는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보드 형태로 보기 좋고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갤러리나 타임라인, 캘린더 등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이 있는데, 이제는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이처럼 데이터베이스는 다양한 속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레이아웃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숙해진다면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분야는 무궁무진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